보험 처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사상 초유의 추돌 사고라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단 판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전직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1년 서해대교 때 이제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이 하나의 표본으로 돼서 여기서 이제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해대교 때를 좀 보면은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뭐 정석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앞차를 뒷차, 그 뒷차가 그 뒷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었었고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이 사고에 대해서 더 많은 가중 책임을 물었었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또 치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서해대교에 관련된 게 이제 도로공사였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근데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책임 없음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고에서도 이 사고 차량들만의 사고가 될 것인가, 과연 이제 관련한 것이 이제 신공항 하이웨이인데, 뭐 LED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설치에 있어서 신공항 하이웨이의 책임을 어디까지 또 물어야 하는가, 네네. 뭐 이런 쟁점들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죠? 네, 복잡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요. 2011년 당시에 이제 사고들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이제 좀 핵심이 여러 가지 논점이 그 분란이 뭐였냐면 2011년 사고는 천안 논산고속도로고 네. 서해안은 2006년. 서해대교는 2006년. 네, 당시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토로를 했을 때 보면은 이거 사고가 이제 뭐 추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는 멈췄는데 뒷차가 와서 받아서 그렇죠. 앞차가 됐을 경우에 그 네. 해당 운전사가 굉장한 억울함을 이제 토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 네. 이번에 106 추돌 사고 중에서도 어떤 차는 분명히 사고 없이 멈췄는데 뒷차가 와서 받은 경우가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과실이 없는 정도로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어서 블랙박스가 굉장한 키가 될 것 같아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2006년 같은 경우에 생각해봐도 처음에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첫 차가 사고가 나서 쿵쿵쿵쿵해서 29중 끝난 거 버린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5중 충돌 사고인데 이게 아마 구간이 3구간 나눠 있을 거예요. 그럼 맨 앞에 이제 그것도 사고도 사실은 뭐 택시가 들이받아가지고 그게 뭐 오른쪽으로 차선 넘어가서 리무진 버스가 네. 뭐 쳐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굉장히 복잡한 거고 첫 번째 사고도 그리고 첫 번째 사고로 인원안에서 충돌이 뭐 몇 중 중 한 5중인가 6중 충돌 한 번 끝났죠. 그 다음에 좀 괜찮다가 또 뒤에서 한 부대게 사고가 났죠. 또 그 다음에 났죠. 이렇게 3단계로 끊어지기 때문에 서해대교처럼 물론 맨 앞에 있는 차가 잘못이 많은 건 맞는데 그 첫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예. 마지막 사고까지 연대해서 좀 과중해서 책임을 배상하는 그런 형태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오늘부터 경찰의 사고 원인이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지금 정철진 칼럼니스트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모든 차에 지금 106대잖아요. 그 차에 아마 블랙박스를 대부분 다 회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블랙박스를 보고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는 어떤 책임 법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난한 소송 과정이 예상됩니다.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돈이 한두 푼 걸린 거 아니기 때문에 절대 네.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2006년 서해대교 추돌 사고 때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첫 추돌한 차량 네. 이 공동 상당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판결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첫 사고요. 네. 첫 사고를 예, 낸 예. 두 번째,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네. 차량이 가장 큰 배상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이런 추돌 사고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게 뭐 저는 좀 추돌- 억울하지 않나요? 뒤에서 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돌 사고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10m밖에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천천히 갔는데 그래서 앞에 상황을 보고 섰는데 네. 뒤에서 박아서 내가 앞에 차를 또 이렇게 들이받았다면 근데 날더러 앞에 차를 물어주라면 정말 억울하죠.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그 저기가 저 바닷가라서 안개가 항상 그 해무가 항상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저 안개 사고가 이제 상존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뭐 다들 다녀오셨지만, 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지금 13분에 걸쳐서 그 105중 추돌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네. 그냥 뭐 한 번에 30초 사이에 어떤 100중 추돌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뭐 세 구간에 걸쳐서 한 뭐 13분여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면은 네. 사실 초기 사고가 났을 때 뭐 진입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 사이렌을 울려서 차를 서행을 하게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런 거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용종대교 차량 통행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 한 민간고속도로. 2만 원 아닌가요? 되게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7,600원이라고 예, 하는데요. 8,000원 네. 8,000원 가까이 되는데 비싸네요. 이게 굉장히 비싼 통행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좀 어떻게 안전 장치라든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 책임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참 우리나라 그 도시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돼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그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험이야 배상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가 많은 부분을 밝혀줄 터인데 문제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네. 정말 도로를 갖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길래 이걸 막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무거운 그런 과실로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민간에 의해서 투자가 돼서 네. 굉장히 과다한 그런 그 금액을 내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던 그런 도로 구간 내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 충분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해대교 사고 같은 경우에도 첫 차를 낸 사고 운전자와 첫 번째 사고를 낸 사고 운전자와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가장 큰 배상을 했었거든요. 네.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사망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 부분도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정리해 보면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시 서해대교 때 한국도로공사의 책임과 이번 사고의 신공항 하이웨이 책임은 실은 일률적으로 같다고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신공항 하이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망 사고가 날 경우에는 네. 또 이게 굉장한 형사적인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그쵸.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굉장한 보험 사례들은 정교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뭐 한 대가 있는데 뒤태가 박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뒤차가 와서 또 박아서 이 앞차를 바꾸 박아서 뭐 2번, 3번 할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해서 뒤차들한테 또 나눠진다든가 네. 이런 보험적 보상 사고들은 실은 굉장히 정교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책임 소재라든가 또 앞으로의 재발 방지 이런 쪽에도 같이 힘을 써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보험사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네. 한 10개 가까운 보험사가 다 연루가 될 붙었겠죠, 것 같고 대한민국에. 예, 그렇죠. 예, 예. 결국은 나중에 저번 서해대교에 한 40억 정도 그리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서 한 100억 가까이 보험금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험사들이 이런 신공항 하이웨이나 뭐 정부 대상으로 이걸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 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사가 다 지불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사고 액수가 있고 보험사 커버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넘어서면 이제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고 나서 보험 지급을 하고 사고에 최종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구상권 행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액이 100억이다. 근데 보험사에서 100억을 다 지불했다. 근데 법원에서 나중에 판결해 보니 이 신공항 하이웨이한테 40% 책임이 있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뭐 수치상으로 단순하게 40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험사들이 뭐 그 자기의 그 부담 비용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 하이웨이에다 청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신공항 하이웨이의 비율이 얼마나 나올 것은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